자, 얘들아, 독서 지문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몇 퍼센트 출제된다고? 100% 출제된대. 오케이? 보경이는 이제 이런 말 지겨울 거고, 아직 쫑거이 익숙이 안 됐지? 이름이 신우였지? 선후. 네. 서술상 특징 문제는 100% 출제되는 문제다. 아, 잠깐만, 너 두 놈은 또 아는 놈인가? 네, 같은 학교. 같은 학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갑자기 똥 씹은 표정인 것 같더라. 맞나? 그래서 자,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 100% 출제되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개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1번은 개념적으로 보면 유축. 그냥 1번은 무슨 문제라고요? 유축 문제입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 오케이? 그럼 2번은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무슨 문제일까? 2번은 과정. 3번은 상반된 관점을 절충한다. 이게 바로 뭐니? 변증법이란 얘기잖아. 상반된 관점을 절충한다. 이게 바로 변증법이란 얘기잖아. 그런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수능시험은요, 무조건하고 연역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지문 속에서 변증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변증법이 있다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다. 근데 변증법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단락의 접속어에 어떤 말이 와 있어야 돼? 바트가 무조건하고 나와 있어줘야 변증법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의와 구분. 정의 동글베이, 구분 동글베이. 자,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항상 개념 문제라 그랬대. 근데 여러분들 구분이 뭐니? 혹시 구분하고 분류하고 들어본 적 있냐?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어 주면 뭐라고 하지? 구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묶어주면 분류. 오케이? 근데 신기한 거는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큰 항목을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주면 구분이고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어 주면 분류다. 그렇게 나와지거든. 그런데 수능 시험에서는 분류 구분을 나누질 않는데 분류도 구분이고 구분도 분류야.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너네들은 분류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다. 말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구분이 아니고 분류라고 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 동글베이. 네, 끝났습니다. 27번 문제. 얘들아, 27번 문제는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는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지. 이런 문제는 일치 불일치로 풀어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밑줄을 긋고요. 여러분들 항상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제를 먼저 읽어봐라 그랬대. 문제를 읽어보면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중심화제가 바로 뭐라 말이고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지문을 읽어 들어갈 때 오늘 글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알고 글을 읽어주라고. 쌤,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어찌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어주는 거라고. 어? 그래서 오늘 글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29번 문제는 윗글을 참고하여 그랬으니까 뭐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노? 윗글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는 거다. 보기를 가지고 낑낑거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윗글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는 거.
자, 여러분들 국어 영역의 모든 것 all for one 1등급을 위한 모든 것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심 화제가 바로 뭐니?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었잖아.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동글배. 그럼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란 것은 어떤 거고?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랬지. 얘들아, 이게 바로 서술상의 특징이 바로 뭐지? 이게 바로 정의. 우리는 문제 하나 잡을 준비가 됐네요.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게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다.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다. 올해 여러분들 보고 시험 칠 때 다 됐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따로 안 던져주는 이유가 저번 주, 이번 주 계속해서 작년 고3 모의고사 지금 풀고 있는 거다. 말뜻 오케이? 그래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지? 그런데 뭐라 그러냐? 결과를 알고 나서 나는 다 알았다라고 뻥 까는 거라 그랬잖아. 에? 여러분들 개콘식으로 얘기를 하면 니똥 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런 말 씁니까? 잘난 척해서 할 때. 쓸데없이 사람 잘난 척해서 할 때 그래 니똥 굴다 그런 식의 표현들 쓰잖아. 어? 지금 여기서 일이 끝나고 나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뻥 까는 경우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 그랬네. 일단 과잉이라 말이 들어있으니까 플러스의 뉘앙스가 마이너스의 뉘앙스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냐. 오케이? 갑니다. 주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그 일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 이 편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되는 것도 이 편향의 결과이다. 여러분들 화제의 편향이라 말이 들으시는데 계속 편향이라 말이 강조되고 있지? 편향이라 말은 치우치다라는 얘기거든.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똥꼬지 부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이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잘난 척하기는 그런 얘기야 이거. 쫑거이 잘난 척 많이 해봤나? 잘난 척은 안 해봤나? 왜? 잘난 게 없어서? 잘난 게 있다 치고 잘난 척 많이 해라. 근데 잘난 척도 정도껏 해야 잘나 보이지. 잘난 척도 지나치면 어떻게 돼? 역겹잖아. 맞습니까? 근데 지금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조금 잘난 척해서 역겹다 그런 얘기네요. 자, 공부를 못하는 개찌질이들은 계속 글을 읽어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해본 놈들은 중요한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부터 자꾸 점검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지? 발생 원인 동글배. 자, 오늘 그런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랬대. 발생 원인. 말 됐나? 그 발생 원인은 뭐라 그랬니?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 되겠습니까? 자, 26번 문제가 무슨 문제였니? 서술상의 특징 문제였잖아. 그럼 서술상의 특징 문제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나뉜다 그랬다. 이게 바로 뭐니? 분류라고 해도 되고 구분이라고 해도 되고. 분명히 너네들이 국어 수업을 할 때 개념적으로 배울 때는 분류하고 구분하고 다르다라고 배웠을 거대. 근데 수능 시험 칠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치면 돼. 알아먹겠습니까? 근데 쫑거이 민성이 그 새끼는 일요일 아침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에? 근데 그 새끼 일요일 아침에 들어오겠다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 오늘이 아니고 계속 토요일 날 못 들어온단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들어오겠다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마 내일 정도 돼서 우리는 빠이빠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좀 그런 느낌이 팍팍 오지? 예. 자, 계속합니다. 근데 얘들아, 두 번째 단락의 진짜 중심화제는 뭐고? 근데 재밌는 거는 민성이 지가 빠지니까 절맞지 증가해놓고 한 거다. 착한 놈이가. 착한 놈이가, 미친 놈이가. 정말 지가 일요일로 가야 할 것 같으니까 토요일날 썰렁할까 싶어서 하나 밀어넣고 갔다. 선우, 맞나 틀리나? 네?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뭐, 좀. 니는 꽃이나 놓고 지는 다른 반으로 가보면. 자, 어쨌거나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발생 원인에 대한 얘기다, 그지? 근데 발생 원인이 몇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 진짜 중심화제가 뭐라 그랬노? 동기적 설명. 동기적 설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노? 통제감에 대한 추구. 얘들아, 바라밤. 학교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어쨌거나 핵심을 강조를 하거든. 지금 학교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겠노? 통제감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쌤은 지금 통제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 이거는 표시만 해두면 된다. 발생 원인 중에서 동기적 설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동기적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통제감이란 해가지고 나오는데, 잠깐만 화면을 볼까? 완결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 완결성의 원리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독서 지문이나 장문은 무조건 완결성의 원리를 갖추게끔 되는데, 모든 글은 주장 플러스 근거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완결성의 원리다. 이때의 주장이라는 것은 화제의를 밝히고 핵심을 펼치는 것이 주장이다. 말 되겠니? 그러면 잠깐만 화면을 볼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란 말이고? 주장이란 얘기인 거라. 근데 우리가 글을 읽어 들어가다 보면 자꾸 헷갈리거든? 왜 헷갈리냐면 주장을 쫓아가야 되는데 화제의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핵심의 중심으로 보게끔 돼 있어. 왜냐 그러면 근거라는 것이 핵심을 상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하고 하느냐 그러면 핵심을 가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한단 말이다. 말뜻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핵심을 가지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자꾸 핵심의 눈길이 가는 거라. 여기도 보니까 방금 통제감이 핵심을 갖고 쌤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통제감이란 해가지고 나오지. 그러니까 너희 눈은 이미 통제감에 눈이 가 있고 동기적 설명이란 말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지는 거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화제의 중심으로 풀어야 되니까 뭔가 자꾸 핀트가 그래서 안 맞는 거다. 국어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안 나오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을 지금 자꾸 풀이를 해주고 있을 거다. 들어갑니다. 통제감이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뭐냐 그러면 정의의 방식이거든. 이런 것도 정의의 방식이다. 이러한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자, 또 다른 세모. 여러분들 또 다른 그랬다. 뭐 하고 있니? 첨가하고 있는 거잖아. 첨가를 한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밑줄이 들어갔으면 뒤에서도 당연히 밑줄이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의 동기. 됐냐?
그러니까 이 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one, two 방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다. one, two 방식이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또 다른. 됐나 안 됐나? 여기서 잠깐. 자, 26번 문제에서 아까 전에 무엇을 묻고 있으냐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었다. 그지? 그런데 그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이 분류 구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거 말고 분석이라는 것도 있다. 분류하고 분석의 차이는 아니? 공통점을 바탕으로 묶어주면 분류, 공통점 없이 막 나누어주면 분석. 오케이?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들 동기적 설명을 원투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 동기적 설명을 원투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분류가 분석이가. 자, 바라봐. one, two끼리 공통점을 봐야 되는 거다. 하나는 통제감이고 하나는 자기과시라 그랬지. 통제감하고 자기과시는 직접적인 공통점이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분석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은 분류가 아니고 분석이 되는 거야. 말뜻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쌤하고 수업을 익숙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맨날 했던 말만 한다는 거 알 거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만 반복적으로 던져준대. 어?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분류 분석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험에 나올 거다라는 그 얘기야. 오케이? 쌤은 내 알고 있는 걸 자랑해본 적이 없다 수업하면서. 당장 3월 10일 날 첫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와야 되는 거고요. 6월 모의 수능도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등급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내 잘난 척 하는 거 아무짝에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줍니다. 분류 분석 시험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적 설명은 인지적 설명 동글백. 그러면 이 단락은 이제 화제어가 바뀌어진다. 그지? 화제어가 뭐라고요? 인지적 설명 잠입적 결정론 동글백. 자, 동기적 설명에 비해 더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 이론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즉, 세모. 얘들아, 곧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가 무슨 관계인데? 동격의 관계다.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하고가 어떻단 말이고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하고가 어떻단 말이고 꼬르꼬르 이꼬르 정확하게 이꼬르 한다라는 얘기야. 말뜻 이해하겠지? 그래서 A 즉 B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용이 이꼬르 한다라는 얘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나? 이 말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모르니까 즉 해가지고 뭐 해주는데 부연 상술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뒤에 즉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 말을 풀어서 써주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네? 공부를 못하는 개찌질이들은 오늘 이 지문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해피 노벰버가 되려 그러면 자꾸만 글 읽는 요령 자체를 배워나가야 돼. 중요한 건 해피 노벰버거든. 행복한 11월이 돼야 돼. 맞습니까? 계속합니다.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표상에 통합된다. 얘들아, 결과를 알고 나서 표상에 통합되는 것이 정신적 표상에 잠입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즉이라는 말 이해를 해두시고, 이 새로운 표상은 자, 여기서 다시금 또 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지시어는 무조건 하고 앞말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이다. 되겠나? 그래서 결국 잠입적 결정론에 의하면 뭐라 그랬니? 주어진 결과와 선행사건의 인과관계를 강화시키지만 일어나지 않은 결과와 선행사건의 인과관계는 약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필요하면 더욱더 강화시키고 필요 없으면 약화시킨다. 그런 얘기다. 그지? 자, 어찌 보면 좀 얍삭한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좀 얍삭하잖아. 뭔가 결과를 보고 나서 아싸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지. 자기 합리화란 얘기다. 근데 자기가 예측했던 거하고 틀리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쌩깐다라는 얘기잖아. 갑니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갖게 되는 표상에서는 일어난 결과만이 존재하게 되고 가능했던 다른 결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결과들에 대한 사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난 결과와 관련된 사고만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세모. 자, 방금도 위에서 봤었다 그죠? 지시어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발전시켜주는 거다. 앞의 내용에서 발전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를 쉽게 시킬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편향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합리화시킬 수 있나? 어떤 일은 합리화가 잘 안 되나? 어떤 일은 합리화가 잘 안 되잖아.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계속 사후 과잉 확신의 발생에는 인과 추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후 과잉 확신의 크기는 사후 설명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자, 사후 과잉 확신의 크기는 사후 설명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왜 잡아주노? 이러한이라는 접속어 뒤니까 잡아주는 거다. 이러한이라는 접속어 뒤니까 잡아주는 거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것은 자,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랬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지. 말뜻 되겠습니까? 자, 26번 문제. 답 이미 설명 다 했지?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10번 시험 치면 몇 번 시험에 나와? 10번. 100번 시험을 치면 100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1000번 시험을 치면 1000번 출제가 된다. 10,000번 시험을 치면 10,000번 출제되는 게 서술상 특징 문제다. 그럼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27번 문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풀어주라 그랬대. 자, 선택지 1번 어떤 착각을 알 수 있는가? 좋고요. 선택지 1번 자, 왜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 왜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 그런 건 있었나 없었나? 없어. 답이 몇 번이고? 2번. 자, 그 다음에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약하게 나타난다, 강하게 나타난다? 강하게 나타난다. 옳지. 여러분들, 쌤이 저번 시간 수업을 할 때는요, 경제지문, 과학지문을 수업을 해 주었었거든? 그제? 경제지문, 과학지문 수업을 할 때 쌤이 뭐라 그랬냐? 뭐면 뭐 한다. 뭐수록 뭐 한다. 이거 잡아주다 보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정확하게 알든 정확하게 모르든지 간에 이런 것들만 잡아주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 그랬거든. 여기서도 정답이 수록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용이할수록 약하게가 아니고 강하게. 항상 답은 이런 데서 정답이 나온다. 이해되냐 안 되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 오셨기 때문에 보기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보기를 보니까 비관적으로 예측을 했다가도 결과 보면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말 되겠나?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사후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과잉 편향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그런데 선택지 1번 봐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서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하나? 이거는 전혀 터무니없다는 거 알지? 결국은 지 잘난 척을 위해서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랬다. 잉?